1년 전에요. 이재용을 석방하거나 가석방하거나 이런 여론이 반년 전이죠. 나왔을 때 예, 국민 여론의 20% 정도가 이재용의 가석방 이런 걸 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중동이 필두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이재용 경제살리자 어쩌고저쩌고 70~80%까지 올라 이런 여론조작, 국민을 사기치는 역사조작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언론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언론증거법 손해배상 하자는데 70~80%까지 국민 여론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조사한 걸 어제 KBS 발표한 걸 따르면은 국민들 여론이요, 지금 그 언론자유 침해 때문에 이놈들의 똑같은 행태에 속아서 54% 정도가 나왔답니다. 지금 그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이런 걸 보더라도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중대 속에 있던 정의당이 지금 국민의힘당 이중대 노릇을 명성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앞장인 노릇을 계속 최근 며칠 사이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따지고 항의하고 언론 적폐 청산 투쟁에 동참하자고 호소하고 비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죠. 했기 때문에 심상정 옛 동지한테 정확한 가무가고 무무무고 그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상희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지금도 진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아까 언론노조라서 내가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언론노조는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조합원들 보호한다고. 소위 말하면 지금 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 자유는 세계 1등, 신뢰도는 꼴찌예요. 그러면 조선주급에서 언론사는 지금 주구멍 타야 되는데, 거기다가 정의당하고 언론조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여론 못 사겠으니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나를 신영희 위원장이랑 의사님 다 같이 만든 사람인데, 우리 위원장 마찬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럽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권이 되는 게 지금. 네,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정의당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에 좀 항의도 하고, 이제는 제대로 좀 똑바로 하라고 호도하고 오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좀 했는데, 안내 과정에서 조금 마음 상하게 했다면 그건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오시게 되면 회의실로 안내하고 어떤 취지로 오셨는지 좀 듣고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지를 확인해 드리는데, 심상정 의원은 알다시피 지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 계셔서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시고요. 이영국 대표님이 여기서 상근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외근 중이셔서 지금 당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에서는 부대표들이 다 외근 중이고 현장 방문 등등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노동사회연맹 본부장에 제가 선생님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심 위원장님은 지금 자리 안내해주고 요거로 좀 판단하고요. 저희는 심상정 후보가 당직을 안 맡고 계시다면은 맘먹으면은 시간 내는 거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올 때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실천단 단장 김병관입니다. 처음부터 목소리 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만 좀 양해 말씀 드리면, 아까 이재용 가석방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당도 저희 당의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실천론 활동도 하고 했는데 가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정의당이 그러면 안 되죠. 여론을 만드는데 조중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조중동의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비판받을 사람은 이재용을 가석방으로 내보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라고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실천단에서는 네. 그런 지점을 우리 비판적으로 비판하고 규탄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저희는 불편 부당합니다. 저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저희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원칙과 정책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민주당과 협력하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욕하고 욕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저희 원칙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가면 국민의힘과 입장이 비슷하게 하면 또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하고 이번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는 게 그럼 국내 결국 진당과 조중동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동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고요, 선생님. 네. 저희는 이번만이 아니고 일관되게 언론개혁에 대한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언론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죠. 언론 자유 똑같이 지금 과거 이번 언론노조만이 아니고 과거 민주노총 언론노조 시기부터 해서 일관되게 함께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같이 한 입장이 있잖아요. 언론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이 권력에 휘둘린다든지 또는 자본에 휘둘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익적인 활동하는 사람들도 정치권이 마음대로 추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언론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갈 때만이 그런 잘못된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하는 조금 건데 지켜가시는 듯한데 개혁은 하지 않고 구미에 맞지 않다고 징벌적 손해배상 막 때리면 만약에 정권이 박근혜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요. 그냥 파시로 끝내는 겁니다. 네, 다음 주 지나면 어차피 네. 지금 문체부가 네. 넘어가잖아요. 문체위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은 적어도 언론 개혁에 관한하는 정권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네. 3년이 남았는 그런 걸로 알고 점에서는 있는데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또는 언론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 정의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거나 차이 없습니다. 방법론과 구체적인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서는 얼마든지 정의당을 비판하고 성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너희들은 무조건 잘못됐으니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강요하시면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제대로 언론 적폐 청산의 투쟁에 동참해 주실 거는 한편 촉구하고 한편 경고하고 호소하고 이대로 왔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은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은 제가 충분하게 저희 당대표님과 그리고 저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회의에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강하게 성토하고 개혁과 적폐청산에 동참을 호소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이런 말씀 제가 왜 안 드리겠습니까? 또 여기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 어지간하면 알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낯을 붉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이 정권이 넘어가면 더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의 짐닭은 그거를 지금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정권이 넘어가면 지금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더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건 이런 거죠. 네. 민주당 정권일 때는 민주당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죠. 따라서 민주당의 비판적인 언론은 국민의힘 편이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치면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언론을 또 얼마나 못 살게 굴 겁니까? 근데 그 언론들은 대개 민주당과 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권 되면 이렇게 저 정권 되면 저렇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더 못합니까? 언론은 좀 공익성을 갖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 이게 저희 정의당의 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까요?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신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견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해 차이. 아니고요. 네, 견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언론의 자유는 세계 최고로 1등이고 네, 신뢰를 꼴찌인 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 개혁이라든지 징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조선중앙일보는 가짜뉴스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신문협회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신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같은 보조를 맞추고 가는 꼴이겠잖아요, 지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죠. 네. 근데 왜 신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의 언론 개혁의 정책을 이번 새롭게 낸 게 아닙니다. 이 정책은요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거고요.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의 차이로 이해를 해주십사. 그 정치인의 의견이고요. 원래 그 자료 좀 있으면 줘보세요. 이런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준 의견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구사항이 심상정 의원이 올 때까지 안 나가시면 제가 심상정한테 전화를 드릴 텐데 안 오시는 대로 제가 답변을 못 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저희도 좀 네. 지금 당 대표가 네네. 뽑힌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안? 당연히 뽑혀있죠. 영국. 아니 지난번에 저기 사건 때문에 뽑혔어요. 뽑혔어요? 지금 당 대표는 누구신가요, 그럼? 당대표는 만나야죠. 우리 선생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중재법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반대하시잖아요. 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국민의 짐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금 국민의 짐하고 내용은 생각하는 것, 언론개혁에 대한 건 똑같지 않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국민의 힘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똑같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정의당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어떤 거는 민주당하고 같고, 또 어떤 거는 국민당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국민의당 입장으로 저희가 선회한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은 일관되게 추진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그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 선생님 저도 정의당 출신이에요. 예?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요. 지금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이거는 정의당에 제가 해끼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정의당이 왜 부족합니까?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실력을 키우는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는데 한겨레 신문조차도 잘 안 실어주는.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그러니까 신문 개혁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동정조차 언론에서 침묵을 하는 이런 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마 위에 올라오는 이걸 가지고 저 모든 집단들이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정의당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새에서도 정의당은 저들이 지금 반대하는 그거 아닌 우리는 이런 거 더 강한 법, 언론개혁을 제대로 하는 거, 공정한 언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내왔고요. 내는데 일반인들이 전혀 내는 모습을 못 보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조중동을 때려잡으려면 정의당의 이런 정책들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반영이 안 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은 정의당을 규탄하는 걸 중재하러 오신 거지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의 있는 정의당이 좀 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을 왜 규탄하러 옵니까? 정의로운 당이 되시라. 그 카메라 찍고 중재 듣게 하는 거 좀 생략하시고요. 진작에 머리만 떼고 얘기부터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대화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대표적인 조중동이죠. 아주 폐반시켜야 될 놈들이 정의당을 올바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럴 때는 전혀 보도 안 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이놈들이
그 아주 뭐 여기를 포함 조중동을 포함해서 오늘 어제 난리가 났어요. 1면부터 해서 3면 4절까지. 난 이렇게 이용당하는 게 너무 괴롭고 열받쳐 쳐죽을 놈들은 알아요, 저놈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정치 청년생들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거죠. 너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연락해 보시고요. 저희도 좀 잠깐 논의해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예, 연락을 예. 취하고요. 방금 전에 김상정 정리한 후보한테 입장을 얘기했던 입장을 문서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